하지만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런 아픔의 시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배우자의 질환 발광 실제 경험담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배우자의 바람을 알게 된 이후 상간자 소송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질환 발광 때문입니다. 소송을 해서 이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영영 회복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은 질환 발광을 합니다. 극강의 질환 발광을 했었어도 지금은 집구석에서 방바닥을 닦고 설거지를 하면서 아내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극강의 질환 발광은 오히려 유책 배우자가 약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고, 그런 질환 발광을 할수록 가정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사악한 경우는 무반응입니다. 그냥 모든 걸 인정하고 소송을 도와주는 경우도 무반응이 있고, 조용히 이혼을 준비하는 경우도 무반응합니다. 질환 발광을 하면 아, 이 자식은 단순한 놈이구나 생각을 하시고 땡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인드 디톡스 카페 회원들이 직접 경험한 배우자들의 질환 발광에 대해서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폭행과 협박을 말도 못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술 처먹고 자기 전과 술 처먹은 다음날 아침은 극과 극으로 영화를 찍는 것 같았습니다. 술 처먹고 쌍욕에 온갖 개지랄을 다하고 다음날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그걸 반복했습니다. 세 번째, 맨날 집 나간다고 했고 소장 받은 날은 물건까지 부셨습니다. 자살한다고 바다에 뛰어 들어간다고 한 날, 실상은 상간녀과 동해 바다에 놀러 갔던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개나을 일을 안 부려서 질할 발광이 아닌 줄 알았는데 조용한 것도 질할 발광인가 봅니다. 조용히 명예훼손, 협박 등으로 형사 고소를 했고 협의 이혼 서류를 들이밀었습니다. 생활비 카드를 빼앗아 갔고 지금은 방구석에 처박혀서 독방 신세를 자처하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과 간식을 니밀니밀 처먹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생활비를 끊고 저보고 집을 나가라고 지랄하고 또 본인이 나가겠다라고 또 하고 물건도 부수고 폭행도 하고 핸드폰 박살을 내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자기는 니네 엄마랑 이혼할 거니까 누구랑 살 거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섯 번째, 저는 유채기의 질환 발광은 못 봤어요. 대신 제가 질환 발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 발광을 아내분이 하셨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댓글로 달아주셨어요. 상간년이 사준 커플 신발과 티셔츠를 이빨로 물어뜯고 가위로 갈길갈길 찢어서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고추장을 푸다가 고추장 단지를 유채기 옆에서 박살내어서 사방팔방으로 고추장 파티를 했습니다. 니킥과 하이킥으로 졸라 때렸습니다. 남편의 싸다구를 날려서 남편이 이명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웃으면서 면상에 대고 수시로 씨발씨발씨발이라고 100번 말하였습니다. 여행 가서 밥 먹다가 화장실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제가 차를 가지고 튀었습니다. 유채기가 자고 있는데 코를 골아서 이마박을 강속으로 10대 때렸습니다. 제가 혼자 여행을 갔는데 경찰에 신고를 해서 데킬라 병으로 남편 등을 개판을 내고 상을 부수고 파편이 튀어서 투숙했던 펜션 주인이 난리가 나서 돈을 물어주고 남편이 겨우 무마시켰습니다. 집에 있는 TV, 공기청정기, 선풍기 등 보이는 대로 가전제품을 다 때려 부셨습니다. 입 닫고 있으라고 제가 분명히 말했는데 입을 열어서 소주병으로 대갈통을 깼습니다. 여기서 이제 박살은 그만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심하게 했습니다. 네, 정말 웃음이 계속 나는데요. 제가 이 아내분을 아는데 이 아내분은 운동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운동으로 돈을 벌고 계신 분이신데요. 저는 사실 저보다 제가 상담하신 분들 중에 진짜 정말로 저보다 더한 분노 표출을 하신 분은 없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었고요. 근데 이분 저랑 상담을 받으시는 분이신데 받으셨던 분이신데 이런 얘기까지 세세하게 말씀 안 하셨어요. 숨기셨던 거죠. 그런데 이분 댓글을 보니까 사실 저보다 100만 배 더 하셨다라는 걸 제가 인정하고 싶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키는 지킨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혼 소장도 보내고
아내분은 형사 고소를 1000번을 해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아주 잘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내분 진짜 대단합니다.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일곱 번째, 걸리고 나서 질환 발광은 안 했는데 계속 차오랐습니다. 네. 흔하지 않은 경우인데요. 계속 차오랐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제가 상간녀에게 연락한 것을 알고 말로만 어 자신은 본인이 더 한 걸 할 수 있다라고 건들지 말라고 말로만 지랄했습니다. 아홉 번째, 외도한 주제에 이혼하기로 해놓고 제가 본인 사업하는데 협조 안 해준다고 자기 망하라고 하는 거냐면서 제 사업장에 불을 지르겠다, 니네 집도 망하게 한다 등 협박을 지속적으로 했었습니다. 열 번째, 술 처먹고 외박하기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11번째, 쌍욕은 기본에 쌍년, 미친년, 개년, 악마 같은 년, 간년이보다 1000배는 더 나쁜 년, 피해망상증 환자 등등이라고 했습니다. 싸우다가 미친년이라고 하면서 머리를 하도 때려서 그 밤에 이석증이 생겨서 응급실에 다녀오고 2달간 고생했습니다. 이게 폭력 쓰는 인간들은 더 단순한 놈들인 거죠. 말로 안 되니까 폭력을 쓰는 거죠. 이런 애들은 좀 쉽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2번째, 지금 현재도 질환 발광 중입니다. 이혼 소장을 보내어서 곧 조정 일자가 다가옵니다. 생활비를 끊고 주말 부부인데 관사 출입증을 정지시켰고 현관 비번도 바꾸었습니다. 13번째, 이혼하자고 하고 집을 나가서 아들한테 말하겠다고 협박도 하고 돈이 없다고 저한테 돈도 뜯어갔고 집에 다시 기어 들어와서는 작은 방에 혼자 매일 문을 쳐닫고 들어가서 말을 안 했습니다. 예, 이지랄 했지만 지금은 방바닥을 닦고 있는 남편 중에 한 명이고요. 14번째, 매일 아침 출근 시간마다 소채아를 요구했고 상간년 남편이 맞고서 하면 어쩌냐고 징징징징거리고 회사 간둔다고 징징징징거리고 매일 술 처마시면서 저 때문에 마신다고 남 탓을 하고 유치 추적 어떻게 했냐고 본인 핸드폰에 뭔 짓을 했냐고 자정 넘은 시간까지 저를 달달달달 볶았습니다. 징도 아니고 징징징징 엄청 징징거리네요. 15번째, 제가 제일 탑을 찍을 것 같습니다. 외도 발각 전에 일방적인 이혼 요구를 했고 두 상간녀를 동시에 만나다가 한 명은 거의 동거 수준으로 지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애들 앞에서 폭언, 폭행 등 계획 쥐럴 발광을 했습니다. 빼박 증거 앞에서도 절대 본인은 그런 적이 없다고 개소리를 씻어냈고 상간 소송을 한 것을 알고 바로 이혼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16번째, 생활비는 진즉에 끊었었고 외도 발각 전에 조론을 요구했습니다. 친정에서 돈을 빌려서 5천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상간년이 저에게 이혼하라고 전화가 와서 외도가 발각되었습니다. 17번째, 난 이렇게 못 산다고 하면서 제 방에 들어와서 본인 목을 잡고 조른 척 하더니 딸에게 그 목을 보여주면서 아빠가 자기 목을 졸랐다고 말했습니다. 이혼 요구를 하면서 저를 자극해서 녹음하는 것을 들켜서 핸드폰을 뺏었더니 경찰에 신고하고 처형한테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온갖 욕을 하며 이혼을 요구했고 딸들 및 지인에게는 자신은 신혼 초부터 폭언과 폭행으로 살기 힘들었다고 거짓 이야기를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는 제 생일날 몰래 짐을 싸서 가출했습니다. 좀 사악하네요. 그냥 바람 폈으면 그냥 입 닥치고 가출을 하던지 온갖 제명을 남편한테 다 뒤집어 씌운 거잖아요. 이건 아내 바람입니다. 18번째, 죽는다고 소독용 에탄올을 처마셨습니다. 근데 이 남편분 안 죽었거든요. 여전히 still alive 하고 계십니다. 19번째, 들키고 나서 끝까지 오리발이었습니다. 상간 소송을 안 했다면 지금도 오리발이었겠죠. 쿠쿠 밥솥을 나에게 집어넣어쥐고 목을 조르고 머리채 잡아채고 욕하고 외박하고 주방 칼로 본인을 찌르라고 나중엔 큰아들에게도 칼로 자신을 찌르라고 그러던 놈이 다음 날은 쌍년에게 자기야 하면서 일일 보고를 하던 씨발새끼. 욕 때리기는 제가 더 많이 하긴 했어요. 개년한테 미쳐서 쥐약 처먹은 놈처럼 미쳐서 날뛰더라고요. 119, 112 출동시키고 참나 살다 살다 이런 꼴을 당할 줄 그 누가 알았을까요? 개새끼랑 살고 있는 지금 이 사실이 기적입니다. 네, 미라클이죠. 이분도 가정을 회복해서 살고 계시긴 합니다. 21번째, 시어머니 유골을 상간녀랑 둘이서 뿌리고 왔고 타투를 하고 불륜을 합의하는 곳을 상간녀랑 같이 했고 살림을 2번이나 차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혼 소장도 보내왔습니다. 21번째, 주둥아리로 상처를 주고 저를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 취급을 하면서 자신이 마음이 약해서 아쉬워서 결혼한 거지 애정, 사랑이 절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주먹질과 욕설 그리고 발길질은 기본이었고 사악하게 절대 외적으로 표시가 나는 곳은 때리지 않았습니다. 집안일 손끝 하나 안 대면서 위생 상태를 지적질하고 걸핏하면 쓰레기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투척하면서 청소를 하라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혼하자고 하면서 다만 재산은 다 본인이 가질 거고 안 그러면 이혼도 없고 아이들과 생이별 시킨다고 했습니다. 걸핏하면 팥줄부 부르듯이 했습니다. 22번째, 카톡 삭제한 걸 복구해라고 했더니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본인이 죽는다고 뛰어내린다고 협박을 했었고 공원에서 찾기를 던져버려서 찾지도 못했고 핸드폰을 박살내버렸습니다. 폭언에 목을 조르고 머리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23번째, 외도 걸리고 나만 죽으면 되지 하고 나가더니 지나가던 행인한테 다리를 걸고 잡아떨이고 싸움을 걸고 경찰서 간다고 하고 신고당하고 모지리같이 발광했어요. 장롱에 본인 대가리를 찍어대고 또 무릎을 꿇고 빌고 미친놈처럼 반응했습니다. 맥주를 짝으로 박스채 사다 놓고 방에서 계속 처마셨습니다. 짐을 싸서 몰래 캐리어 끌고 나갔다가 모텔에 가서 2시간 동안 캐리어랑 모텔방 사진을 찍었다가 다시 새벽에 집으로 기어 들어왔어요. 가족 카드를 끊고 영수증 등 지출 내역서를 요구하고 지금은 현금으로 보내줍니다. 회사에 가서 생활비를 요구하고 직장 동료를 만나서 폭로를 하고 왔더니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상간년에 소장을 받고 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가출하고 돈을 끊었습니다. 저를 형사 고소한다고 문자로 협박하고 이혼해달라고 했고 급기야 이혼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24번째, 소송 취하시키려고 애들을 데리고 가출을 했습니다. 옷을 벗고 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자기 몸에 자기가 스스로 손자국을 만들어서 폭력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폰에 증거가 있으니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려버렸습니다. 생활비 통장을 바꾸고 애들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들 오히려 소송을 안 하신 분들이 이걸 보고 더 겁을 먹을 것 같아요. 진짜 말 같지도 않은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유책이들이 원래 미친놈들도 있었고 근데 극히 드물고요. 대부분은 집에 오히려 자상하기까지 했던 인간들이거든요. 그런데 유책 배우자들의 지랄 발광도 자세히 살펴보면은 다들 대동소이합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그 발광 행태도 다 비슷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소송을 해서 이혼까지 가게 된 경우라면 소송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하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소송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혼 요구를 했을 인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랄 발광하는 배우자의 태도에 무너져 내리지 마시고 냉철하고 차분하게 그런 태도를 보고 일희일비하거나 울거나 당황하지 마세요. 그래야만 그들도 더 이상의 자신의 지랄 발광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멈추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지랄 발광 횟들을 기억하면 그냥 헛웃음만 나지만 남편이 미쳐서 지랄 발광하던 그 시절에는 정말 힘들고 당황스럽고 아팠을 여러분들 생각에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제가 지랄 발광을 했지만 그 뒤에 사악한 놈들, 그 아무 잘못 없는 피해 배우자를 형사 고소를 하고 이혼 소장을 날리는 인간들은 이미 그 전부터 이혼에 대한 마음을 먹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협박할 때 이혼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이혼 소장을 직접 보내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런 아픔의 시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디가 아플 때 아픈 부분을 도려내잖아요. 도려내고 나서야 다시 새살이 돋게 됩니다. 담대하게 그 상황을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